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우리 감정과 잘 어울리는 먹거리들이 있죠. 우울할 때는 초콜릿의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엔돌핀을 상승시켜준다고 하고요. 집중이 안 되고 감정이 산만할 때는 민트차나 박하사탕이 좋다고 합니다. 또 걱정이 있을 때는 구운 감자나 빵을 먹는 것도 괜찮은데요. 탄수화물이 혈당의 급속한 감정 변화를 막아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혹시 지금 나 지쳤어,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럴 때는 레몬이나 오렌지의 새콤하고 쓴맛이 식욕을 돋워주고 몸의 컨디션을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드시진 않겠죠? 초콜릿, 박하사탕, 오렌지 등 우리를 힘내게 하는 먹거리들, 지금 옆에 계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나눔만으로도 이미 기분이 좋아져 있을 겁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 미니 강의 비만에 관해서 전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도 비만의 인구가 20, 30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 비만이라는 그 질병 자체만이 아니라 성인병 그리고 암까지 유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비만은 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비만은 몸 안에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그런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지방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음식물을 섭취하고 남은 그런 잉여의 그런 이런 지방의 그런 성분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축적이 됐을 때 그걸 비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러한 체지방이 이런 지방의 25% 이상이 될 때, 그리고 여자는 이 체지방이 30% 이상 될 때를 비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체중이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많이 이렇게 될 때, 많이 초과될 때
우리가 흔히 비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신체 검사나 건강 검진 같은 걸 하다 보면요. 비만도 그리고 비만 등급 이런 용어들을 또 접하게 되는데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만도는 말씀 그대로 비만의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평가 측정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된 그런 수치입니다. 비만의 수치를 우리가 비만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나오고 또 적게 나오고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비만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상인지 아니면 체중이 과체중이든지 아니면 비만인지 아니면은 비만도 아주 좀 심한 비만인가.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비만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비만이나 아주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럴 네. 때는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런 비만도 측정하는 방법과 간략하게 자신의 그런 비만과 이런 그런 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법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측정법이라고 있습니다. BMI라는 그런 측정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비만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만 알면은 자신의 지방의 양을 측정하고 또 건강의 상태를 측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중 킬로그램 나누기, 자 다들 적어 보십시오. 네. 현재 체중 나누기 갈로하고 신장은 미터가 되겠습니다. 신장 곱하기 신장 키가 되겠죠. 키에 미터 갈로 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장이 160이면은 160cm죠. 네. 그러니까 미터는 1.6이죠. 네. 1.6 곱하기 1.6 하고 그것을 현재의 체중에서 현재의 체중이 60이면은 네. 60 나누기 아까 1.6 곱하기 1.6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현재 자신의 이런 체질량 지수 BMI라는 그래서 현재 본인의 지방의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자신의 이런 지방의 양을 측정해서 비만도 저희가 등급을 간략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네. 등급이 20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이 체중이 체중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20에서 25는 정상인 그런 상태. 그리고 25에서 30은 약간 체중이 과체중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되면은 30 이상일 때 이제 비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 이상 될 때는 고도 비만으로 좀 이제 심한 비만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이상 되면은 저희가 치료를 그렇게 권해드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적용이 돼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아주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27 이상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18 미만으로 될 때는 영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일 경우에는 월경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급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의 발병의 그런 위험 상태나 우리 건강 상태를 미연에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으니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측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정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 계산법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걸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예. 좀 부끄럽지만 제 키를 한번 대입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비만 등급이 어느 정도 예,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제 키가 부끄럽지만 163cm입니다. 163이 1.63입니다. 곱하기 네네. 1.63. 네. 그럼 1.6으로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662 36에 9.6이고 6이 1이는 1, 6, 5, 2가 되겠죠. 네. 2.5 잡고 현재 체중이 얼마십니까? 죄송하지만 아, 현재 대략. 체중을 말씀드려야지 이게 당연합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네. 60으로 할까요? 아, 60은 좀 그렇고 네, 그러면 50인 걸로 한번 알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예, 그럼 50 나누기 2.5로 네, 해서 네,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에서 그럼 대강 한 20이 나오네요. 네. 20은 정상도 아주 아. 정상입니다. 네, 제가 실제 50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163cm에 50인 여성을 가정했을 땐 그렇습니다. 정상인 걸로. 예, 20으로 나오니까 아까 20에서 25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아주 정상으로 좋은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18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네. 영양이 부족하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겠구나 우리가 판단을 낼 수가 있고, 이 지수가 27 이상 올라갈 때는 네. 이 상태는 뭔가 몸 안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 아.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심장에 부담이 오니까 심장병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당뇨나 이런 성인병에 많이 걸릴 확률이 많겠구나. 네.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네,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왜 비만해지는가 사실 네, 미루어 짐작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요. 정확하게 비만의 원인은 어떤 걸까요, 원장님? 예, 비만의 원인은 크게 외적인 원인과 이런 내적인 원인으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원인은 저희가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섭취를 하고 너무 많이 먹고, 밤에 자기 전에도 너무 과하게 그냥 야식을 먹고 자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또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외적 원인으로 이렇게 되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으로 그런 원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원인은 그런 유전적으로 이런 부모의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병적인 요인, 몸에 이런 병이 있을 때 그러한 요인에서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또 생리적인 요인으로, 자연적인 생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임신이나 그런 임신 후에 출산이나 이러한 걸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심리적인 요인, 심리적으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많이 안정이 안 되고 해지면 온몸에 그런 순환이 좋지 않게 되면서 자꾸 이제 살이 붓고 살이 찌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이 붓고 살이 다 찌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야식을 먹고 아주 많이 그렇게 음식을 드시지만은 살이 전혀 안 찌고 아주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고 적게 먹는데도 살이 붓고 자꾸 그냥 살이 찌고 이렇게 비만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태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 몸의 건강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기 몸의 건강 상태가 좋다면은, 그리고 온몸의 순환 상태가 좋다면은, 내가 아무리 음식을 먹고 이런 좀 그런 생활을 조금 하더라도 내 몸에서 얼마든지 다 순환을 해서 정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꾸 온몸에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또 기운이 없고 몸에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몸의 기능이 자꾸 저하가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만 음식을 좀 부주의하게 먹고 음식 관리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내 몸에 이런 노폐물이 쌓이고 또 노폐물 이런 독소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온몸의 순환에 그런 순환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 몸이 붓게 됐죠. 부으면서 또 그게 몸에 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건강 상태, 얼마나 내가 건강한가. 그래서 내가 정말 피가 맑은 피가 순환이 잘 되는지, 그리고 내 몸의 기운이 왕성해서 피를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내 몸의 기운이 되는지, 이러한 상태가 내 몸의 비만인가 정상인가 또 마른형인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순환과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만을 피해가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순환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이 단어 정말 많이들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다이어트. 네, 너무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다이어트에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관리법이 필요할까요, 박사님? 예, 좀 전에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정말 순환과 또 맑은 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순환과 맑은 피. 그게 네.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몸. 그죠? 건강한 몸과 2%가 건강한 몸과 건강의 마음입니다. 네. 그죠? 내 몸이 건강하게 되면은 비만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몸이 정말 건강해서 정상적으로 내 몸이 잘 순환이 되고 내 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면은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네. 억지로 다이어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에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김치와 시래기나 이런 야채를 항상 먹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고기도 잘 드시지 못하고 그러시는 할머님 계시는데, 근데 이 할머니께서 비만에 고혈압에 콜레스테롤도 아주 높고 이러한 몸의 병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채만 드시고 고기도 안 드시고 이렇게 시골에서 공기 좋은 데서 잘 계시는데 왜 이런 병을 갖고 계실까? 그죠? 네.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도 할머님의 그런 건강 상태가 되겠죠.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됐는가? 네.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또 봐야 되겠지만은, 시골에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몸에 너무 과하게 일을 많이 하겠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기운이 자꾸 약해지고 몸의 기운이 쇠해지시고 약해지시고 그렇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온몸에 이런 밸런스가 깨지고 순환이 안 돼서 이런 상태에 오지 않나 간략하게 제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할머님도 몸이 건강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골에서 야채만 드시는데도 비만하고 이런 혈압도 올라가고 몸에 피가 자꾸 탁해서 순환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강한 몸은 어떤 게 건강한 몸이겠습니까? 몸에 우리가 이런 고기를 너무 과식해서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식을 먹더라도 내 몸에 이런 지방질이 많고 고기에 지방질이 필요 없다면 내 몸에서는 건강한 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지방질을 흡수하지 않고 아주 욕심도 없이 그대로 다 내보냅니다. 내 몸에서 필요한 것을 흡수를 하고 내 몸에서 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다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몸속에 들어오면은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바로 흡수해서 내 몸에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하나의 일례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과하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간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간에 해당되는 그런 음식은 신맛입니다. 신맛. 신맛. 예, 약간 시큼시큼하고 네. 신맛 이런 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맛이 자꾸 땡깁니다. 먹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맛을 신맛을 먹으면은 내가 평소에는 별로 먹기 싫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개, 두 개 얼마든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구나. 내 몸에 그런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내 몸에 필요할 때 부족한 영양소를 내 몸에서 원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해주니까 아주 건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배가 고프면은 우리가 이제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더 아까 입맛이 더 당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이런 걸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내 몸의 신호에 따라서 이런 음식을 잘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이어트의 목표가 그냥 칼로리를 적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내 몸의 체지방을 강제적으로 막 빼고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내 몸이 건강하게 잘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진정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한 점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방적으로 좀 건강하게 비만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사님? 당연합니다.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은 네. 한방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죠?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 몸을 건강해주게 하면서 이런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지금 현대는 이런 아주 오염의 물질이 많은 오염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염이 대기 오염도 아주 심하고 또 맞아요. 먹거리 오염도 아주 심합니다. 먹는 음식에서도 아주 오염이 심해서 그래 되면은 우리 몸에 이런 오염 물질이 자꾸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몸에 오염 물질, 노폐물이 자꾸 많아지면은 우리 몸에 피를 탁하게 하고 온몸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잘 안 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꾸 내 몸이 붓습니다. 붓게 되고 이렇게 부었을 때 부기가 빠져야 되는데 네. 내 몸에 순환이 안 되니까 이 부기가 안 빠집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치료는 내 몸에 이런 노폐물, 이런 안 좋은 이런 오염 물질을 빨리 배출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네. 가장 쉽게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저희가 해독 생기요법이라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해독 생기요법으로 저희가 효과적으로 이런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온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이어트 방법으로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해독 단식 다이어트 요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15일 과정으로 저희가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강제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감량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네.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게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생리적인 조절을 통한 그런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이런 요즘 다이어트 하고 나면 요요 현상이 많다 그러죠. 그럼요. 요요 현상은 칼로리만 계산해서 감량을 하고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비만만 보고 그렇게 치료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건강의 그런 방법을 쓰면은 첫째는 이러한 다이어트나 몸의 감량도 되지만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내 몸에 정상적으로 순환을 되게 하고 내 몸에 이런 오염물질,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내 몸의 기운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요요 현상이 왜 오겠습니까?
내 몸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변비나 어지러움이나 이런 기운이 깔아지는 것도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치료법이 그렇게 내 몸도 좋아지고 또 이런 신체도 아주 그런 균형 잡힌 그러한 신체 상태도 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단식이라고 하면 사실 요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온다 이렇게 사실은 알고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다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데요. 해독 단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단식 그런 다이어트 요법이 강제적으로 단식 다이어트를 하고 네. 또 그 인위적으로 하고 그래서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단식을 하고 나면은 더 반발적으로 더 식욕이 과하게 막 식욕감이 생기면서 네. 이러한 요요 현상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단식 다이어트 방법은 아주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일 과정으로 그렇게 이러한 방법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2주간 하는 거네요. 처음 5일간은 준비 과정으로 감식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3끼 먹습니다. 그걸 이제 2끼 먹고, 네. 2끼를 또 1끼 반을 먹고, 또 1끼를 먹고, 또 반 그릇 먹고 해서 점차적으로 감식을 해서 마지막 날에는 자기 먹는 약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이어트를 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독 생기요법을 우리가 3일 정도 3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을 시켜서 몸을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장의 운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서 몸의 기운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단식을 저희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3일에서 5일 정도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또 단식을 하는 도중에는 저희가 또 이런 몸에 기운을 돋우고 또 몸의 부기도 빼주고 또 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간략하게 이런 먹을 수 있는 그런 약도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단식 후에 5일간은 다시 이제 회복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보식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염을 먹고 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죽을 먹으면서 조금씩 이제 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밥을 한 3분의 1 공기 먹다가 또 반 공기 먹다가 또 이제 하루에 1끼 먹고 하루에 2끼 먹고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15일 해독 단식 프로그램이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면은 또 본인 체질에 맞게 저희가 또 한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이런 요요 현상을 없게 하고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이제 몸도 더 순한 상태나 이런 건강 상태도 좋아지게 해주는 그런 한약을 처방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점차적으로 식단을 줄여가는 거기 때문에 뭐 잘 맞는 분들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식단은 뭐 모든 분들에게 좀 적합한 치료일까요? 혹시 안 맞는 분들도 있나요? 이런 네, 식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는 저희가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아주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다이어트를 해도 잘 어떻게 되지 않고 몸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자꾸 부었다가 살이 찌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네. 자꾸 이제 쉽게 좋아지지 않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양이 적은데도
이런 온몸에 순환이 되지 않고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장의 소화 흡수 기능이 배설 기능이 좋지 않아서 자꾸만 살이 찌는 분, 그리고 식욕 조절이 어렵고 또 어떤 다이어트로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고생을 하시는 사람, 그리고 또 다이어트 후에 체중 감량은 또 성공했지만은 또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라서 항상 불안하고 네. 어떻게 또 살이 찌지 않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체중은 줄었지만은 또 배가 쉽게 들어가지 않고 자꾸 배살은 그대로 자꾸 막 남아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출산 후에 체중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망적으로 몸의 건강 상태를 좋게 해주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이런 감량법이니까 아주 하시면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또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이 있죠. 네. 아주 기력이 많이 약하고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고 이런 사람은 또 이러한 치료를 또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진찰을 해보고 네.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현재 자기의 이런 몸 건강이나 이런 마음이나 그리고 자기의 일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런 주변의 이런 관계나 이런 게 아주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가 정말 힘든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치료를 해도 무사히 그쵸. 이 10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그래서 분들은 그런 아무래도 경우. 좀 이제 네, 상담이나 뭐 진찰을 예, 통해서 좀 그렇습니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네. 또 이런 식탐이 많든지 네. 또 이제 아주 폭식 증상이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또 향후 1개월간 그런 힘든 상황, 아까 말씀드린 힘든 상황이 예상되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하기가 힘들지 않나, 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그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증상이 꼭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분들에 대한 상담도 좋습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종진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미역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미역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산후 조리에 아주 좋은 그런 음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산후 조리에 좋은가? 네. 좀 그게 또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역은 이런 이제 가장 우리가 네,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이죠. 보는 게 미역에는 그런 피를 맑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요도 성분으로 인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그래서 이런 산후조리에도 아주 효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에 독소를 빼주면서 몸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아주 많은 그런 시기에도 네. 또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좋은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몸의 오염물질 이런 공해 시대를 이겨나가는 아주 천연의 그런 음식
약도 되고 또는 약도 되는 그런 좋은 그런 식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역은 또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또 담배의 독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백해무익하지만은 다들 알면서도 담배를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니코틴에 걱정이 되신다면은 미역을 자주 드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칼슘 성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위에도 좋은 음식이고 그런 미역에는 섬유가 끈끈하고 찐득찐득한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위와 십이지장의 벽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나 이런 위가 안 좋을 때 그런 예방과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모들이 미역을 많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피를 맑게 해줘서 우리 몸을 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몸을 청소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궁을 수축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산모의 산후 회복에 아주 좋은 그런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역은 좀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 냉한 분이나 또 이제 속이 차면은 설사를 많이 하죠. 네.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드시면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갑상선이 좋지 않아서 갑상선 기능 한정증이 있든지 갑상선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은 이런 미역을 비롯한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는 해조류의 섭취는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아들이요. 아드님의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40이고요. 네. 예, 키는 178 정도 되고, 네. 몸무게는 60몇에서 한 70 정도 될까 그래요. 네, 60에서 70 사이시고요. 예.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드님이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스트레스성 두드러기 때문에요. 예, 밖에도 못 나가고, 예. 뜨거운 걸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두드러기가 나고, 병원에 가면 처방이 없다고 그 소리만 했는데요. 임시약만 주고. 그 어떨 때 주로 많이 나는가요? 그러니까 지 몸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몸이 만약에 움직이거나 뭐 이래서 덥거나 뭐 이러면은 두드러기가 나요. 뭐 뜨거운 걸 먹어도 그러고. 주로 덥거나 뜨거운 거 할 때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한 좀 된 지가 한 거의 10년? 오래됐습니다. 예, 10년인가 10년 넘었나 그랬어요. 군인 갔다 와갖고 한 예. 2, 3년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네요. 주로 낮이나 밤에 더 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낮에 햇빛 때문에 밖에 나가질 않아요. 밤에는요? 밤에는 선선해지면 나가고. 밤에는 괜찮은가요? 안에는 선풍기 계속 24시간 틀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괜찮아요.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예, 예. 여름 되면 아주 선풍기 2대를 놓고는 계속 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에어컨 틀고. 예, 예. 그런 것도 다 이제 피부에 예. 다 피부가 이제 피부의 면역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온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전에요. 예, 예. 시달림을 너무 받았어요. 얘가. 예, 예. 그래갖고 그게 생겼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또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해지면 피부가 아주 예민하게 그런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어떤 그런 스트레스 반응만 있어도 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겨내거든요. 이겨내면은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돼서 피부가 약해지면은 조그만 스트레스만이라도 못 이겨내니까 자꾸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올 때는 자꾸 이제 이래 되면은 몸 안에 자꾸 이제 피부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이제 많이 이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상을 좋아지게 자꾸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이런 두드러기 현상이 자꾸 자주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리 온몸에 순환이 안 되면서 우리 몸에 자꾸 이런 노폐물이나 독소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치료는 이제 해독 생기요법이라고 일단은 이런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의 그런 체질이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이제 이런 덥거나 자꾸 움직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현재 상황이나 이런 체질에 맞는 그런 한약을 좀 드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해독 생기요법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진맥을 받고 먹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런 해독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한약을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한약을 보통 그렇게 보통 그렇게 쭉 드시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아주 좋아질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체질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176에 네, 70, 네. 52세요.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좀 몇 년 전부터요. 예. 밥을 한 두 끼, 세 끼 굶어도 이렇게 배고픈 걸 잘 못 느껴요. 예. 네. 왜 식욕도 없고. 예. 때가 되면 이제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데 그게 원인이 무엇인가 해가지고요. 어디 보면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도 받아보고 하셨습니까? 위염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치료도 받으셨습니까? 네, 그때 위 운동하는 약이랑 예. 그 위염약 좀 한 6개월 정도 먹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식사를 하시면 소화는 잘 되십니까?
더부룩해요. 명치 쪽 그쪽이 뭐가 항상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식욕 부진이 오시는 게 네.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은 비위장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소화가 원활하게 잘 돼야지, 그죠? 소화되고 네. 흡수되고 배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 그래 되면은 위가 또 정상적으로 또 공복감을 느끼고 그러면 또 이제 밥맛이 땡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상적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장 운동, 그죠? 위나 장 운동이 정상적으로 운동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소화 흡수가 되고 배설이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그런 그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심할 때는 일단은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죠? 네. 이런 네. 위나 이런 장 기능이 좋아지게 그런 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나 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지금은 자꾸 이래 되면은 위나 장 기능이 자꾸 부어요. 점막이 정상적으로 네. 좋을 때는 이렇게 운동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자꾸 오랫동안 자꾸 위염이나 자꾸 이런 기능이 약해지면 운동을 안 하겠죠. 그죠? 운동력이 네. 자꾸 약해지면은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자꾸 더부룩하고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운동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우리가 그런 좋은 그런 장치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장치료가 운동력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이 장치료 그런 우리가 치료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런 약도 드시고 또 침이나 또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또 이 뜸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에 그런 이런 왕뜸이 나서 뜸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위나 장에 이런 염증이나 위 점막 자체의 그런 뭐 이런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위 전체적인 그런 점막의 운동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내 몸에 위가 정상적으로 막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시키고 내 몸에 이런 음식을 빨빨 밑으로 해서 배설을 시키고 이런 기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능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고 집에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식사 시간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죠. 밥을 제때 시간을 딱딱 맞춰서 드시고 그리고 밥 드실 때는 절대 밥맛 없다고 물 말아 드시지 말고 물이나 국 말아서 후루룩 먹으면 위 기능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밥 한 숟갈 먹어도 좋으니까 꼭꼭 씹어서 그렇게 드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드시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식사 시간을 그렇게 하고 또 음식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빠진 거 본인이 치료하시는 거지 약이 절대 약 먹고 약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든 치료받아서 좋아지게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선생님, 네. 요즘에 먹방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이렇게 식욕 이렇게 증진하셔가지고 새끼 꼬박꼬박 좀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좀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